네, 안녕하십니까. 취업 준비 시작하자. 모스 자격증 따기 MS 아웃룩 2016 버전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웃룩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었고요. 저희는 이제 아웃룩에 대해서 세 가지의 파트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알려드렸던 메일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메시지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사실 뭐 메시지랑 메일이랑은 차이점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메일 안에 들어가서 메시지를 넣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메모장 부록 파일에다가 잠깐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메일과 이제 연락처 관리, 이제 뭐 일정 관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파트로 배울 것은 이제 메일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메일 관리는 보통 저희가 1강에서 전자메일 계정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 후에 메시지를 작성을 함으로써 이제 작성과 관리를 한번 통해 보도록 할 거고요. 보통 저희가 배우는 메일 관리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웠던 메일 관리, 저희가 알고 있는 메일 관리를 이제 아웃룩 측에서는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중점사항을 확인해 보자면 아웃룩 세 가지 기능 중에서 메시지 관리에 대한 설명을 배우도록 할 거고요. 작성 그리고 형식 관리, 구성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잠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메시지에 대한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웃룩 저번에 한번 들어오셨을 때 저희가 환경관리 쪽은 했고요. 저 메시지 관리 쪽에서는 작성하는 방법과 그리고 메시지는 어떤 형식들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고 메시지 구성 및 관리 같은 것들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셨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 같아요. 그쵸? 저희가 그 다음 강의로 일정 관리를 배울 때는 좀 많아 보이니까 이때는 뭐 그때 가서 할 거고요. 메시지 관리를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아웃룩 틀어보시고요. 제 강의 계속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웃룩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메일 관리, 메시지 관리 쪽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요, 제일 첫 번째로 왼쪽에 보시면 받은 편지함, 보낸 편지함, 지운 편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써져 있는 것들은 즐겨찾기라는데 이 즐겨찾기는 거의 쓰이지 않으니까 잠깐 접어 놓을게요. 자, 그리고 아웃룩 데이터 파일이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받은 편지함, 임시보관함, 보낸 편지함, 지운 편지함, RSS 피드, 보낼 편지함, 정크메일, 검색 폴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정크메일이라는 게 있는데요. 정크메일이 문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크메일은 이제 필터로 걸러진 메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받은 편지함에서 이동을 시키거나 임시보관함에서 이동을 시키는 것을 말하게 되겠죠. 이 정크메일은 저희가 알고 있는 스팸 메일과 동일한데요. 이렇게 뭔가 광고성 메일 같은 건 아니고 약간 저희가 걸을 수 있는 메일을 뜻합니다. 자, 그리고 전자메일 계정을 추가를 했었었죠. 저희가 이제 여기서 전자메일 계정을 추가를 했었었는데 제 네이버 메일에 있는 메일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보이시고 계시죠? 네, 이렇게요. 자, 네이버 메일에 있는 게 아웃룩에 나타나네요. 이거는 저희가 1강에서 했던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전자메일 계정이 추가가 되어 있으면 가장 먼저 할 것은 메일의 관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메일이 있었을 때 오른쪽 버튼 같은 것들을 누르면 이 메일에 대해서 복사, 인쇄, 회신부터 전달, 그리고 범주라고 해서 범주에 대한 색깔을 지정할 수 있고 추가 작업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관련 정보 찾기 빠른 단계는요 이동할 것들 그리고 회신하고 삭제 이런 것들 회신하고 삭제 같은 경우에는 보낸 사람에게 회신하고 전자메일 삭제하는 거 단계를 말합니다. 규칙은 이제 분류를 하는 것을 말하게 되겠고 이동은 다른 어디다가 이동을 할 건지를 말하게 되겠죠. 그리고 무시, 정크 이 정크는 이제 차단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삭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이런 광고 메일을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복사가 있잖아요. 눌러주시게 되면은 지금 복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뭐 어디다가 한번 해볼까요? 뭐 아웃룩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아웃룩 쪽으로 가서 뭐 붙여넣기를 하려고 해도 사실 뭐 붙여넣기가 없어요. 그쵸? 네, 붙여넣기가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임시 보관함을 가서 붙여넣기가 없고요. 자,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복사를 한 상태로 그냥 다른 곳에다가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메모장에다가 컴퓨터의 부위를 누른다고 해도 그건 없습니다. 복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왼쪽에 보시면 파란 색깔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읽은 메일은 이렇게 좀 연한 하늘색 같은 걸로 안 읽은 메일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표시가 가능하다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고 있고요.
저희가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위에 리본 메뉴에서도 전부 다 가능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 가능하죠. 자, 이번에는 저희가 제일 첫 번째로 배우려는 이제 작성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메일 작성을 한번 해볼 건데 간단합니다. 위에 보시면 새 전자메일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한번 살짝만 축소를 할게요. 네, 이렇게 뜨게 될 거예요. 자, 제목 없음 메시지라고 나와 있게 되고요. 보내기, 받는 사람, 참조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받는 사람을 누르게 되면은 연락처에 대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연락처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밑에 참조라고 있는데 이것도 또한 연락처 쪽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받는 사람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저한테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른 메일이 있으니까 다른 메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제목은요, 안녕하세요로 그냥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글자만 쓸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자, 글자 말고도 여러 가지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글꼴 바꿀 수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서식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게다가 이렇게 음영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통 정렬, 뭐 단락 조절 같은 것들도 전부 다 가능하고요. 심지어 파일 첨부까지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파일 첨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체크리스트에 대한 파일 첨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항목 첨부, 이거 명함을 추가할 건지 뭐 일정 추가할 건지 이런 것들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명함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 이제 연락처 쪽에 있고요. 일정은 이제 달력이 이렇게 나오면서 포함한 일정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일정 관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짬뽕해서 알려드려야 되는 예정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작성을 하셨더라면 이제 뭐 별로 없어요. 오른쪽에 삽입이 있죠. 삽입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파일 첨부를 한번 해봤고요. 표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표도 간단하게 이렇게 서식처럼 진짜 오피스니까요. 이 오피스를 기준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내용 같은 것들을 적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격증 쪽에서는 사실 메일 작성을 할 때 임의의 이메일 주소를 주고요. 정리를 할까요? 자격증 쪽에 생각하면은 임의의 이메일 주소를 제공을 할 거예요. 제공을 한 상태에서 이제 뭐 표를 삽입하여라, 삽입해서 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 등등등등 어떤 거에 대한 개체를 요구하는 것들이 많겠죠. 게다가 또한 표 말고도 그림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림도 뭐 저희가 뭐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그림 같은 것도 파일로 넣을 수가 있고요. 온라인 그림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온라인에 있는 그림을 넣어가지고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좀 크죠?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저희가 막 이제 이메일을 보낼 때 굳이 막 이쁘게 꾸밀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는 자격증을 따니까요. 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나 엑셀이나 워드에 있는 도형들이 전부 다 나오게 돼요. 그래서 자격증 쪽에서는 사실은 이거 넣어라 저거 넣어라 이렇게 해서 저렇게 보내라는 말밖에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통틀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누르는 것만 잘 알고 하라는 대로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도형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스마트 아트, 차트, 스크린샷 같은 것도 전부 다 가능하고요. 심지어 이제 하이퍼링크가 조금 중요합니다. 이 하이퍼링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웹페이지나 주소 같은 것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체에다가 이제 오른쪽 눌러서 하이퍼링크를 삽입을 많이 하겠죠. 해보시게 되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www.naver.com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것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네이버로 들어가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하이퍼링크도 할 수 있다는 점. 텍스트 상자도 당연히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솔직히 이메일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걸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워드 아트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실제 그냥요,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나 엑셀에서 하시는 그 서식들을 전부 다 이메일로 보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아웃룩에서 큰 작용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신기할 거고요. 소식과 기호는 여러분들이 누르시면 알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옵션 보시면 테마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테마가 있는데 뭐 테마라고 해봤자 사실은 쓰이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수문 참조랑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제 수문 참조라는 것은 참조가 뭔지를 먼저 아셔야 될 겁니다. 참조라는 것은 본래 받을 사람 제외하고 그냥 매일 확인만 가능한 자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이쁘게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이 보고서는 제 회사 부장님한테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받는 사람에다가 제 회사 부장님 이메일을 썼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참조 쪽에다가는 그 부장님과 얽혀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이메일 주소를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장님은 이걸 보고서는 뭔가를 다운로드 받고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참조에 걸린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보기만 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싫어. 그러면 숨은 참조를 누르게 되면 숨겨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자격증 쪽에서는 숨은 참조를 하여라 이런 말 나오면 누르시면 되니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용 권한은 건드리지 않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일금 확인 요청, 배달 확인 요청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추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추적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알람이 뜰 때 메시지가 배달되었을 때, 읽었을 때에 대해서 알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잘 보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낸 항목 저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이메일을 보냈을 경우에는 되게 되잖아요. 뭐 이럴 때는 다른 폴더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이메일을 보냈을 때 어떻게 보냈는지를 저장하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르면은 폴더 선택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거 어디다가 넣을 건지를 보내주는 건데 보통은 제가 연결된 계정 말고 위에 보시면 이제 받은 편지 이게 아웃룩 원래 본래 데이터 있잖아요. 보낸 편지하면 확인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제가 선택된 폴더로 확인이 되면서 진행이 됩니다. 배달 지원 같은 경우에는 다음 날짜 이후에 배달. 즉슨 바로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따가 조금 나중에 보내겠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이것도 또한 이제 자격증 쪽에서 나올 때는 이메일을 1시간 뒤에 보내게끔 설정하시오.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하고 싶으시면 체크 해제하시면 돼요. 그럼 바로 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회신 대상 이거 누르게 되면은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다 잘 나오지는 않겠지만 받는 사람만 잘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텍스트 서식은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중점 포인트로 말했던 형식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형식 관리라는 것은요, 메시지 형식을 말하게 됩니다. 이 서식에 가보시면, HTML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 HTML은요, 대부분의 전자메일을 갖고 있는 이제 메일 형식입니다. 만약에 일반 텍스트로 만약에 바꾸게 되면은요, 이렇게 뭔가 표 같은 것들, 그림 같은 것들, 제가 넣었던 서식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없어지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돼요. 서식 있는 텍스트를 바꾸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이런 그 메시지 형식들을 알고 이제 자격증 쪽에서 지금 본래 있는 메시지에 대해서 서식 있는 텍스트로 변형하라, 형식으로 변형하여라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 쪽은 이제 맞춤목 검사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잘 쓰이지 않고요. 개발 도구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은 이렇게 저희가 보던 거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들만 잘 쓰시게 되면은 보내기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뭐 아무런 뭐 형식이 되지 않게끔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요. 저희가 아까 전에 저장했던 보낸 편지함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보냈던 메일이 있고요. 저도 한번 이제 이메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Gmail 쪽에다가 보냈으니까 이렇게 Gmail로 올 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던 메일이 Gmail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보내는 거기 때문에 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메일 작성하는 부분은 여기까지만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몇 가지 더 한번 해보죠. 첫 번째는 회신인데요. 회신 같은 경우에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Gmail한테 보냈으니까 제가 저한테 이제 보내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거에 대한 답변을 네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보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요. 이렇게 받은 편지함이나 보낸 편지함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제가 아까 전에는 보낸 편지함을 보냈고요. 받은 편지함에는 아직 없어요. 여기는 네이버에 연결되어 있는 애들이니까 없겠죠. 그러면은 보시면은 여기 보낸 편지함에 있죠. 왜냐면은 제가 지금 네이버.com으로 보냈기 때문에 보낸 편지함에 이렇게 안녕하세요라고 말이 적혀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열로.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전체 회신을 누르게 되면 똑같은 화면이 나오게 될 거고요. 이때는 이제 참조가 된 사람들끼리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취소 버튼 누르면 취소가 됩니다. 전달은 그냥 전달만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 그냥 받는 사람만 다시 한 번만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겠고요. 읽지 않은 상태의 표시는 이건 나 안 읽었어. 아직까지 안 읽었으니까 이거는 뭐 저만 보기 편한 거거든요. 자격증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이메일 목록에 대해서 뭐 읽지 않은 상태를 표시해라 이런 말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거 말고는 밑에 보시면 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동은 사실은 다른 폴더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저번에 있던 것처럼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받은 편지함을 컨택한 다음에 확인하게 되면은 받은 편지함 안에 이메일이 가게 될 거예요. 신기하게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동해서 폴더의 복사 같은 것들을 누르게 되면은요. 다음 폴더에 복사한다. 즉, 보낸 편지함을 확인하게 되면은 받은 편지함에도 있고 보낸 편지함에도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다 확인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규칙은 상관없겠고요. 정크메일 쪽에서는 이제 차단하는 건데 정크메일은 사실은 시험 기준에서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나올 수 있다는 확률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리면 보낸 사람 기준으로 차단을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부터 차단이 된 상태로 정크메일 함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차단을 하게 되면은 바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크메일 함에 따로 보관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정크에서 이제 차단 안 함으로 하게 되면은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것도 또한 이동을 눌러서 다시 한번 받은 편지함을 보낼래 라고 하면 다시 받은 편지함으로 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하는 것까지도 알아봤고요. 어쨌든 자격증 쪽에서는요, 정말 간단합니다. 이렇게 받은 편지함에 있는 이렇게 막 자격증을 보시면은 이렇게 막 쭉 목록들이 있고요. 이 메일을 이동하여라, 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범주를 무슨 색으로 하여라, 뭐 이런 식으로 다 말이 써져 있어요. 사실은 메일 작성 쪽에서는 오른쪽 버튼만 잘 누르시면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끔 진행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받은 편지함 쪽에서 첨부 파일이 있었잖아요. 이 첨부 파일을 누르게 되면은요, 미리 보기랑 열기랑 빠른 인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첨부 한번 해보신 다음에 누르시게 되면은 다 괜찮습니다. 이것 또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이것만 또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사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복사라는 개념이 여기서는 좀 어렵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잘 생각해 보시고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 첨부 파일을 누르게 되면 첨부 파일 도구라고 뜨게 될 거예요. 위에서도 당연히 다 가능합니다. 자, 보내기 쪽은 잘 나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는 이제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홈 쪽에서 제가 알려드린 것들은 다 알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임시 보관함은 이제 작성을 하다가 잠깐 저장하는 것으로 말하게 될 거고, 지운 편지함은 여기 있는 것들이 X 보이시죠? 누르게 되면은 지운 편지함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도 X를 누르게 되면 완전 삭제가 됩니다. 자격증 쪽에서는 이 친구들을 전부 다 이제 완전 삭제하는 기능도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RSS 피드는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보낼 편지함 같은 경우에는 나 지금부터 보낼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알려드렸던 그 요거 배달 지연 있죠. 요거 했을 때 이제 보내겠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때를 말하게 됩니다. 제가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보내기를 안 누르고 X를 누르게 되면은 저장하시겠습니까 나오고 되는데 얘를 누르게 되면은요 이렇게 임시 보관함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내용이 잠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또한 내 임시 보관함에 넣어놓을 거야. 이렇게 해서 아웃룩 쪽으로도 이제 옮길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메일 관리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거의 다 됐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기타, 간단한 이제 구성 같은 거 알려드리면서 수업 마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검색 폴더 쪽입니다. 검색 폴더를 누르게 되면은 어떤 것들을 검색할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검색 폴더도 당연히, 폴더 삭제를 하면서도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다가 오른쪽 버튼 같은 것들을 누르면 새 검색 폴더가 또 뜨고요. 다른 것들은 이렇게 그냥 새 폴더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폴더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은 폴더가 있을 겁니다. 누르게 되면은 이게 보낸 편지함의 폴더가 생길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받은 편지함 안에서 폴더를 많이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 읽어보고요. 삭제하고 자, 받은 편지함에서 오른쪽 버튼 새 폴더를 누르게 되면은 저만의 필터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요한 메일 보관함 이런 식으로 좀 정해 놓고요. 게다가 또한 새 폴더 만들어서 게임 관련 메일 보관함 이런 식으로 몇 가지 폴더를 만들어 놓는 거죠. 자, 몇 가지를 좀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쪽으로 자, 오른쪽 버튼 이동 받은 편지함으로 오른쪽 버튼 이동 받은 편지함으로 오른쪽 버튼 이동 받은 편지함으로 자 그럼 받은 편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좀 갈라서 할게요. 또 한번 폴더를 만들어서 스팸 광고 이렇게 해가지고 할게요.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동을 누르시게 되면은요 제가 만들었던 폴더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뭐 중요한 메일 보관함
하나는 광고, 하나도 광고. 자, 그러면 받은 편지함 안에서는 삭제가 됐겠지만 이 받은 편지함 안에 있는 서브 폴더 안에 이런 식으로 메일들이 착착착 정리되면서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때 폴더를 자체를 만들어서 하실 수도 있겠고, 자격증 쪽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자격증 쪽에서는 약간 그 폴더를 만들어서 지금 받은 편지함 안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넣어라,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폴더도 만들어 봤습니다. 지운 편지함도 따로 폴더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뭐 복원할 예정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자격증을 알려드리고는 있지만 나중에 아웃룩을 쓰실 때 그래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빌미로 알려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전자계정 추가한 거에 대해서 이제 움직이는 것을 좀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메일을 작성하는 거, 이 작성 쪽에서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동하는 것도 여기서 다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면 좋을 겠고요. 범주 한번 말씀드릴게요. 범주 같은 경우는 이제 문서를 이제 아무런 색깔이 안 났을 때 범주를 클릭하게 되면은 내가 좀 나중에 봐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중요도를 따라서 자기만의 색깔을 좀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놓으면 나중에 좀 보기가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색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필터링이라고 해서 찾을 때 어떻게 찾을지도 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분류되면서 노란색 범주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검색을 하면서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받은 편지함이나 이런 데서 제가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티몬 이렇게 치게 되면은 엔터를 눌렀을 때 티몬으로 시작하는 이제 메일들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실 수 있겠고, 이것도 또한 모든 아웃룩 항목에서도 또한 이제 필터링을 걸러서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색하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시험에 예를 들게요. 아웃룩 받은 편지함에서 뭐 티몬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여 범주 색상을 노란색으로 표시하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자격증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저희가 이제 시험을 볼 때 받은 편지함 들어가서 검색창에다 티몬이라는 키워드를 치고 거기서 범주 색상을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면은 이제 하나를 이제 맞추는 거거든요. 이제 메일 관리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짝만 잘 고민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즐겨찾기라고 있습니다. 이 즐겨찾기는 사실은 폴더를 만들거나 아니면 내가 자주 이제 들릴 곳에 대해서 즐겨찾기를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이동 가서요, 다른 폴더 가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보내는 걸로 알고들 계시는데요. 여기서 보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즐겨찾기 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자, 보통 왼쪽에 폴더 만든 것들이랑 받은 편지하면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즐겨찾기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제거라고 되어 있죠. 왜냐면 받은 편지하면 즐겨찾기 안에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즐겨찾기 보낸 편지함이 있네. 그쵸? 보낸 편지함에 오시면 저 똑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요한 메일 보관함을 내가 만약에 오른쪽 버튼 누르면 즐겨찾기 표시 있죠? 누르게 되면은 즐겨찾기에 표시가 됩니다. 이것은 그냥 밑에 있는 거랑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이 표시가 될 거고요. 즐겨찾기는 사실 뭐 이렇게 축소를 시켜놨다고 따질 때 그냥 즐겨찾기만 열어놓고 받은, 보냄, 지운, 편지함 눌러주시면은 여기에 있는 거랑 호환이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자격증 쪽에서도 당연히 뭐 보냄 편지함을 즐겨찾기로 표시하여라, 이런 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문제없이 진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일 관리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전자메일 작성할 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이메일 주소를 알고 받는 사람과 참조를 잘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삽입과 옵션, 텍스트 서식, 검토, 개발 도구까지 있는 요구사항들을 잘 따라 주신 다음에 보내기를 잘 해주시는 법, 그리고 내가 만약에 메일을 받았을 때 그것을 관리하고 이동하고 삭제하고 약간 구성을 하는 방법과 그런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래서 이렇게 뭐 정말 어렵지 않은 과정 중에 하나였었던 것 같고요. 세 번째 강의는 이제 메일 관리를 이제 그만하고 다른 이제 강의로 돌아오도록 할 거예요. 파트가 세 가지니까 금방 끝날 수가 있고요. 지금 설명 들어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아웃룩 설명이니까 한두 번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 두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세 번째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